네, 그럼 맨 처음 예제로 V밴딩 해석 예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밴딩은 이제 실제 판재를 굽히는 공정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공정이고요. 요거는 아바쿠스로 쉽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V밴딩 같은 경우에는 2D 평면 변형률, 플레인 스트레인 조건으로 해석을 진행할 거고, 아바쿠스는 임플리시트과 익스플리시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연적 해석 기법, 익스플리시트과 내연적 해석 기법, 임플리시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플리시트이 해 수렴도가 정확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임플리시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치수는 다음과 같이 벽면 펀치 각도 45도, 그 다음에 펀치 R값 3, 그 다음에 재료는 50mm에 두께 1mm, 그리고 서스 316, 일레스틱 모듈러스는 200GPa, 파스콘 레이션 0.3, 그 다음에 덴시티는 7800kg/m 3승, 그리고 제일 중요한 플로우 스트레스 값은 이와 같은 커브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오른쪽으로 밀어두고 아바쿠스에서 요거를 실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보통 아바쿠스는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파트, 프로퍼티, 어셈블리 스텝, 인터랙션 로드, 메쉬, 잡순인데 간단합니다. 파트는 모델을 만드는 거, 프로퍼티는 만든 파트에 물성치를 넣어주는 거, 어셈블리는 만든 파트를 위치시켜주는 거, 스텝은 해석 단계를 결정을 시켜주는 거, 인터랙션은 컨택을 결정을 시켜주고, 로드는 경계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메쉬에서는 유한요소 해석이니까 요소를 만들어주는 작업이 요 메쉬에 수행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에서는 이제 해석을 돌리는 과정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를 만들면은 그게 3D, 2D 플래너, 엑시스 매트릭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3D는 여기, 2D는 여기, 축대칭은 여기 이렇게 가시면 되고, 우리는 2D 모델을 할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가면 되고, 타입은 디프모블, 디스크리트 리지드, 애널리티컬 리지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디프모블은 변형 가능한 거, 그러니까 재료 같은 경우에는 디프모블이 되겠죠. 디스크리트 리지드, 애널리티컬 리지드는 강체, 변형을 하지 않는 소재를 의미해요. 애널리티컬 리지드는 간단한 형상으로 수학적으로 표시 가능한 거, 복잡한 거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트 리지드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슈트를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포머블로 가시고, 만들게 되면 이제 형상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서 요게 그 모델링 프로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 거가 여기, 그 다음에 50,1 이렇게 해가지고 50에 1mm짜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치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2mm 될 수도 있고, 다시 요걸로 수정을 하게 되면은 1mm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파트가 만들어졌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펀치하고 다이를 만들어 볼 건데, 펀치를 한번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전체 해석 모델에서 여기를 해석할 건데, 우리는 대칭 모델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도 반절만. 원래 재료 이제 100mm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왔고, 펀치 모델링을 해주는데,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길이는 20mm, 그 다음에 여기가 10mm,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각도 45도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끝부분 R이 3mm죠. 그래서 여기서 필렛 값을 3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펀치 형상이 만들어졌는데, 잘못 넣네. 디포머블로 들어왔네요. 디포머블로 하면 안 되고 애널리티컬 리지드로 와이어 형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20mm, 10mm, 각도는 45도 이렇게 와서 이 부분을 필렛 값을 3으로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펀치 형상이 만들어졌죠. 원래는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링하고 하나 꼭 더 넣어줘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레퍼런스 포인트죠. 이 레퍼런스 포인트는 이 파트가 어떻게 변형할지, 이 애널리티컬 리지드는 질점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질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표현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파트는 펀치는 끝났고 요거를 하나 더해서 다이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잘못 만드는 건데. 네, 다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는 높이 20으로 각도가 45도고 그 다음에 여기는 30mm고 안쪽 길이가 10mm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필렛 값은 5니까 여기는 잘못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네, 한쪽만 하고 필렛 값을 하면은 형상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졌고 여기도 역시 레퍼런스 포인트를 이렇게 닫아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파트 모델링 세 가지를 다 했으니까 이름을 펀치, 이거는 다이 이렇게 해가지고 됐고요. 자, 세 가지 네, 다 만들었으니까 시트, 펀치, 다이 요걸 가지고서 이제 두 번째로 파트 했으니까 이제 프로퍼티로 넘어와서 시트에서 물성치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밀리미터 기준 단위로 해줬기 때문에 매스는 톤 단위, 그 다음에 일러스팅 모듈러스는 메가파스칼 단위,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 여기는 이제 아이소트로픽이에요. 그냥 들어가게 되면. 자, 그래서 요거니까 엑셀에서 한번 그려보죠. 자, 요게 이제 플로우 스트레스식이니까 여기에서 들어가게 되는 일드 스트레스와 플라스틱 스트레인 값을 계산을 해주면 돼요. 플라스틱 스트레인을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플로우 스트레스 값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해당하는 식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계산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일드 스트레스 값이 223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일드 스트레스와 플라스틱 스트레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드 스트레스를 먼저 나오게 하고 플라스틱 스트레스를 만들어 줍니다. 요거를 카피해서 넣어주면은 자, 요 유동응력 곡선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단면 형상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섹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섹션 프로퍼티를 먼저 이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로 결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단면 형상은 솔리드니까 여기에서 호모지니어스한 솔리드고 머티리얼은 우리가 만들었던 거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 만들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섹션을 지정을 해주면은 녹색이 돼요. 녹색이 되면은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됐고 프로퍼티까지 끝났으니까 어셈블리. 자, 요거는 기준이 되는 거를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할 형상, 그 다음에 펀치는 여기가 끝이니까 우리가 캐드 모델링 있죠? 그거랑 동일하게 넣어주면 돼요. 다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어셈블리는 다 끝났어요. 어셈블리 할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요 쿼리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 디스턴스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여기 이거는 파트를 넣는 거, 요거는 이동시키는 거, 요거는 회전시키는 거, 요거는 지우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텝은 해석 단계를 지정해 주는 건데
여기에서 크리에이트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 단계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차츰 해보기로 하고, 가장 먼저 하는 게 스태틱. 자, 요거는 이제 펀치가 내려오는 거. 그래서 펀치가 16mm 내려오니까 우리는 16mm로 이렇게 시간을 넣어주고, NAGOM은 Non-Linear Geometry. 그래서 NAGOM은 ON으로 켜주시면 돼요. 비선형을 고려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스테빌라이제이션인데 수렴이 안 될 경우에 다음에 이따가 한 번 더 넣어주겠습니다. 자, 인크리멘테이션은 이제 해석 단계를 해석 타임을 결정하는 건데, 위에 거는 그냥 크게, 여기는 작게, 여기는 미니멈은 더 작게 해가지고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프링백. 마찬가지로 여기는 크고, 보통 요 정도 값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택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로 컨택을 만들어 줍니다. 자, 컨택 프로퍼티를 먼저 만들어 주게 돼야 되는데, 보통 많이 쓰는 게 탄젠셜, 노멀. 탄젠셜에서는 페널티로 프릭션 코에피션트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접촉하는 부분을 여기서 인터랙션에서 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니셜에서 서피스 투 서피스 컨택으로 가시면 되고, 이게 면과 면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변형하지 않는 거를 주로 마스터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펀치를 선택하게 되시면은 안쪽과 바깥쪽이 있죠. 애널리티컬 리지드는 와이어로 되어 있는데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이 색깔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바깥쪽이니까 마젠타, 그리고 슬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재료죠. 그러니까 이 위쪽 하고 오케이 누르시면 되고, 자,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면 또 마젠타, 서피스 이렇게. 자, 그럼 인터랙션도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드를 넣어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반대칭 모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X축 대칭,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여기죠. 다이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포인트에다가 경계 조건을 넣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조건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펀치 같은 경우에는 스텝 1에서는 마이너스 16mm만큼 내려갔다가 여기에서 다시 스프링백에서 올라오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다 됐고,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파트 메쉬죠. 메쉬는 이제 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요게 섹션 어사인먼트. 메쉬가 형성이 잘 돼 있으면은 여기 쿼드에 스트럭처드 요게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종류를 만들었으면 이제 메쉬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라인별로 이렇게 해서 굽힘 같은 경우에는 6개 정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길이 방향의 메쉬도 역시 조금 많게, 여기서는 근데 싱글로 줘가지고 안쪽으로 갈수록 많아지게 해가지고 30개를 아니면 50개를 이렇게 분포시켜서 이렇게 메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4 같은 경우에는 메쉬 타입을 결정해 주는 건데, 여기서 있죠, 플레인 스트레스랑 플레인 스트레스, 여기 구성 방정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플레인 스트레인과 플레인 스트레스를 꼭 차이가 있으니까 맞게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CP24R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 CP24R이 2차원 플레인 스트레인 조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메쉬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항상 실행 전에는 저장을 해야 돼요. 특히 아바쿠스는 다운이 잘 돼가지고 꼭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잡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왔는데, 크리에이트에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OK 누르시고 서브밋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서브밋을 하고 기다리시면은 얘가 러닝으로 바뀌게 되면은 해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nput 파일 프로세싱 먼저 끝내고, 네, 이제 여기에 숫자가 뜨겠죠. 스텝, 인크리먼트. 그래서 여기서 스텝은 우리가 처음에 넣었던 거, 인크리먼트는 해석 단계, 그 다음에 토탈 타임은 시간이 진행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리절트를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재료가 변형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초까지 다 내려왔죠? 이 펀치가 16mm만큼 내려왔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스프링백 단계죠. 해석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재료가 이렇게 퍼지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스프링백 단계입니다. 재료가 굽혀지게 되면은 원래 바깥쪽에서는 인장 응력, 안쪽에서는 압축 응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스프링백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잔류 응력이 풀리게 되면서 인장이 됐던 부분은 압축이 되고, 압축이 됐던 부분은 인장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가 바로 중립축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응력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 6, 7 요거를 절점수를 홀수로 줘야지만이 이 가운데 부분의 절점에서 응력값이 0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V밴딩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